일단은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보니까 조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선거법 사건 2심을 재판하게 된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로 사건 배당을 받는 걸 중지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뭐 이건 누가 봐도 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빨리 결론 짓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4일에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비상 간부 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이 또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재명 대표가 2년 2개월이나 이 선거법 1심 재판을 연장시킨 거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을 하진 않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라는 게 이 또 선출직의 임기가 국회의원 4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법이라는 것이 2년 2개월이나 1심에서 연장을 시켜버리고 이제 2심까지 이런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선거법이라는 게 이 부정한 선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임기를 다 채워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단순 지연을 넘어서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법부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 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문제도 한편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명문화된 규정만을 중시하는 이 민주당식 논리대로 따지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 10개 이상의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모두 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를테면 조기 대선을 만약에 치른다라고 했을 때 이 3심 결과가 이 선거법에 대한 3심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해도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안에 3심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확정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하면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대중적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법리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야 정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게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법원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들도 저희 국민의힘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얼마나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예. 특검이라는 게 필요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그 수사기관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말 공정하게 비례를 맞춰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가 그 1심 선고가 나온 건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대통령은 지금 계엄 선포하고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인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비교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사건 배당이 추가로 가는 게 중지가 돼서 이재명 대표 재판만 할 수 있으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633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라면 2월 15일 안에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안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안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1월 예. 23일이 첫 재판이니까 예. 그런데 사건 배당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3월 13일까지 멈추겠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 판결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건 배당을 3월 예. 13일까지 멈춘 건 멈춘 그 거는 전에 그 전에 내겠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는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검경의 관계 이상의 경쟁의 관계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 약간 고양 상태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계엄이라는 이벤트에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갈 겁니다. 예. 그 결정문에 다 넣을 생각으로 지금 재판관들이 약간 고양 상태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네. 법원이 그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지 않아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역시 헌법재판소 이상의 그 법원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지금 어찌 보면 이 이례적인 신권배당 중단이라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한 재판부가 신권배당 중단하면 나머지 재판부들이 전부 그 부담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라서 이거는 법원 전체가 지금 일종의 결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법원에까지도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수처가 이상한 짓 한다고 서부지법을 무슨 좌파 법원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법원은 지금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네, 법원도 헌법재판소가 나름의 우리한테 그럴 수 할 일을 하고 있겠지만 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법원이 재판과 지금 관련해서. 할 일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오히려 법원을 복돋아줘야지. 예. 공수처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요. 네. 크게 보면 공수처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또 나쁘지 않아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